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부모의 말. 1장. 당신은 돈이 아니라 말을 물려주고 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집 한 채입니까? 땅입니까? 적금 통장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 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가난한 생각을 물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은 통장이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된다. 가난은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부모의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더러운 거야.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는 원래 이런 집안이야. 괜히 튀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 안정적인 직장이나 들어가.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립니다. 걱정처럼 들립니다.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이의 가능성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줄여버립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이 말은 희망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말입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유학, 우리 형편에 무슨 창업, 우리 형편에 무슨 도전.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가난을 유지하는 3가지 언어 습관. 가난을 대물림하는 부모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미워하는 말. 돈 많다고 다 행복한 줄 알아? 돈 밝히는 건 추한 거야. 이 말은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심습니다. 아이는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성공을 죄책감과 연결짓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 기회 앞에서 스스로 물러섭니다. 두 번째, 위험을 과장하는 말. 그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괜히 나섰다가 손해본다.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야. 이 말은 아이의 도전 본능을 꺾습니다. 물론 세상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위험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위험을 완전히 피하는 삶은 성장도 함께 피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정체성을 제한하는 말. 넌 원래 수학을 못해. 넌 장사 체질이 아니야. 우리는 사업이랑 안 맞아. 이 말은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을 고정시킵니다. 아이에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부모는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말은 진심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두려움에서 나오면 그 사랑은 아이의 세상을 줄입니다.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두려움을 말로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내면화한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돈이랑 안 맞아. 이 문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릴 적 식탁에서, 거실에서 툭 던져진 말들이 씨앗이 되어 자란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까요? 하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한번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돈은 가치의 결과야. 너는 배울 수 있어. 이 말은 통장 잔고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진짜 유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아이의 머릿속에 남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도전해도 되는 사람인가? 돈을 벌어도 되는 사람인가? 성공해도 미안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혹시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꿈 깨. 현실 좀 봐.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그 말이 아직도 당신의 선택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말은 내 아이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물려주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만드는 말과 불을 만드는 말을 하나씩 해부해 볼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아이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2장. 가난한 부모의 7가지 결정적 문장. 자, 이제 우리는 첫 장에서 말이 아이의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가난의 사슬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장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무심코 던지는 7가지 결정적 문장을 분석합니다. 1. 그거 하면 망해.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의미를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전하지 마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내 인생은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 실제 사례. 한 학생이 창업을 꿈꾸었지만 부모가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면 망해.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해. 결과 학생은 꿈을 접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장이 가지는 힘은 바로 시도조차 막는 압력입니다. A.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이 말은 정체성의 굴레입니다. 부모는 종종 과거 경험을 일반화하여 아이의 선택을 미리 제한합니다. 실제 사례. 우리 집안은 장사에 재능이 없어. 너도 안 될 거야. 아이의 머릿속에는 나는 장사에 맞지 않아라는 생각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정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3. 돈 밝히지 마. 이 문장은 겉으로는 도덕적 충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부정적 금기를 심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악. 돈에 관심 갖는 건 추하다. 실제 사례. 어릴 적 부모에게 돈에 관심 갖지 마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투자, 창업, 부업 등을 시도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넌 안 돼.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문장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단 한 문장으로 끊어버립니다. 실제 사례. 넌 공부를 못하니까 의대는 꿈도 꾸지 마. 아이에게는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 낙인은 나중에 커서도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무의식적 벽이 됩니다. 5. 꿈깨. 짧지만 강력합니다. 이 문장은 부모의 현실 감각과 아이의 열망 사이의 충돌입니다. 나는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싶어. 꿈깨 안정적인 직장이나 가. 아이의 열정은 억압되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이름으로 가난의 사슬이 이어집니다. 6. 괜히 튀지 마. 부모의 보호 본능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평범하게, 무난하게라는 안전 제약이 심어집니다. 창의적인 아이가 미술 대회에 나가고 싶어 했지만 괜히 튀지 마, 그냥 공부나 해라는 말에 도전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 문장은 아이의 잠재적 경쟁력을 미리 죽입니다. 7. 우리 형편에 무슨. 이 문장은 경제적 조건으로 꿈을 제한하는 대표 문장입니다. 우리 형편의 유학은 무리야. 우리 형편의 창업은 꿈도 못 꿔. 아이의 시야는 가난이라는 현실에 고정되고 형편 탓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8. 7가지 문장이 만드는 그림. 이 7가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제한,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선택은 점점 좁아지고 성공을 향한 용기는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말 한마디가 세대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9. 깨달음과 질문. 이 장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가? 나는 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대체할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너를 믿어. 돈은 도덕과 무관한 도구야. 3장. 가난의 사슬을 끊는 단 한 가지 방법. 이제 우리는 가난을 만드는 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슬을 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을 만드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라. 1.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 사고 행동 회로라고 부릅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아이에게 매일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반복하면 아이의 선택과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한 중소기업 CEO는 어릴 적 부모가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배울 수 있어. 그 말 덕분에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20대부터 여러 사업에 도전하며 지금은 수백억 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이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불을 심는 3가지 언어 습관. 불을 만드는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말해라가 아닙니다. 3가지 습관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 한번 해보자. 시도하면 배울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믿어. 아이에게 도전의 허락을 주는 말입니다.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말.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학습이야. 실패 덕분에 다음번엔 더 강해질 거야. 실패를 금기시하지 않고 학습 과정으로 재구성합니다. 돈과 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말.
돈은 가치의 대가야. 부자가 되는 건 능력과 노력의 결과야. 아이에게 돈을 두려움이 아닌 도구로 인식하게 합니다. 3.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심어라. 말뿐 아니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작은 투자 경험,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말의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4. 매일 반복하는 부의 선언문. 실전 전략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외칠 수 있는 선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5분씩 반복하면 아이의 무의식 속에 부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5. 말이 바꾸는 가족 문화. 한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우리 형편에 무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집 아이가 어른이 되자 스스로 부모와 똑같은 말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번 해보자를 반복한 집안은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 투자, 자기 개발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말이 세대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4장. 아이에게 심는 부의 언어 습관 10가지. 이제 우리는 말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이에게 심는 부의 언어 습관 10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말들을 반복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의 사고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1. 한번 시도해보자. 말 그대로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한 소녀는 부모가 매번 이렇게 말할 때 작은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결과는 경험일 뿐이야. 결국 그는 20대 초반부터 작은 온라인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시도 자체를 칭찬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아이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오늘 실수했어도 내일 더 나아질 거야. 실패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많을수록 아이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너는 배울 수 있어. 아이에게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수학을 못한다고? 괜찮아, 너는 배울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수학을 포기하던 아이를 올림피아드 수상자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칭찬하세요. 4. 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돈을 죄악이나 두려움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돈은 도구야. 가치를 만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야. 아이에게 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줍니다. 5. 도전하는 너를 믿어. 아이에게 신뢰와 지지를 말로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부모가 이 말을 반복한 아이는 작은 창업과 투자 경험을 통해 스스로 부를 창출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음을 보여주세요. 6. 질문해도 돼. 아이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왜? 라는 질문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호기심을 억압하지 말고 탐색을 칭찬하세요. 7. 오늘 배운 걸 기록해보자. 성공한 사람들은 배움의 기록을 습관화합니다. 아이에게 이 습관을 심으면 경험이 곧 자산이 됩니다.
행동과 언어를 함께 연결시키세요. 8. 기회는 스스로 만든다. 아이에게 주체적 사고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 청년은 부모의 이 말 덕분에 중학생 시절부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대학 때 작은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9.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다. 불을 만드는 언어에는 공감과 가치 창출도 포함됩니다. 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에게 부와 윤리,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10. 오늘 하루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 습관은 심리적 불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신과 주변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 불을 끌어당기는 사고방식. 매일 감사 일기를 쓰던 아이는 자연스럽게 기회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작은 투자와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1. 10가지 습관의 힘. 이 10가지 문장을 매일 반복하면 아이의 내면의 언어 지도가 바뀝니다. 두려움보다 용기, 제한보다 가능성, 회피보다 도전. 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바뀌고 결과적으로 부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12. 오늘의 과제. 시청자 여러분,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문장을 적어 아침마다 반복하세요. 아이와 함께 말 습관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례를 기록하세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말 한마디가 세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장. 말이 만든 부와 가난의 실전 스토리. 이제 말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실제 사례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 장에서는 말이 만든 결과를 스토리로 보여주겠습니다. 1. 가난의 언어가 만든 반복.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늘 하던 말.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무슨 창업이야. 나는 못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20대 초반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고 꿈을 시도하지 못한 채 10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말 한마디가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A. 부의 언어가 만든 기적. 반대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배울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배울 수 있어. 고등학생 시절 작은 온라인 사업 시작. 대학 때 스타트업 설립. 30대 초반 이미 소규모 기업 CEO. 말이 아이의 행동과 자신감을 바꾸는 결정적 힘임을 보여줍니다. 3. 현실과 말의 충돌. 흥미로운 점은 말의 효과가 환경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모 씨 안정적인 집안 말 때문에 꿈을 포기. 박모 씨 가난한 집안 말 때문에 꿈을 실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말은 사고방식과 선택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4. 말이 행동을 끌어낸다.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과 도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의 리스크 수용도와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세상을 열거나 닫는 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5. 불을 만드는 실전 사례 3가지. 사례 1. 작은 습관의 힘. 부모가 매일 아침 5분 오늘 무엇을 배울까? 를 말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배운 것을 기록했고
대학 시절 창업 아이디어를 노트에서 바로 실천했습니다. 사례 2 도전 격려. 부모가 실패해도 괜찮아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10대부터 아르바이트, 창업, 투자 실습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모가 돈은 도구야. 가치를 만들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과 투자에 뛰어들었고 20대 후반부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6. 교훈. 가난한 언어는 시도하지 않는 살. 부의 언어는 도전하고 성장하는 살. 말이 선택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 틀입니다. 7. 낭독용 강조 문장. 아이에게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이래라는 굴레를 씌우지 마십시오. 꿈 깨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배울 수 있어를 반복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6장. 가족의 부를 만드는 언어 전략. 이제 우리는 가난의 언어와 부의 언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족 생활 속에서 부를 만드는 언어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실전 전략과 대화 예시를 중심으로 시청자가 영상 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1. 언어 전략 1. 하루 시작 선언. 가족이 함께 아침 5분 오늘의 선언문을 읽습니다. 오늘 나는 도전하고 배우며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하루를 긍정적 사고로 시작. 아이와 부모 모두 부의 사고방식에 노출. 2. 언어 전략 2. 실패 격려와 학습화. 실패에 대한 대화를 학습 관점에서 풀기. 시험 망쳤어. 괜찮아,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니? 실패는 학습의 일부. 두려움보다 성장이 우선. 3. 언어 전략 3. 도전과 선택 강조.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말로 인정. 내가 선택한 방법을 믿고 응원할게. 아이는 주체적 사고와 책임감을 학습. 가난을 만드는 의존적 사고를 줄임. 4. 언어 전략 4. 돈에 대한 긍정적 사고. 돈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주는 도구야. 돈에 대한 두려움 제거. 재정적 결정을 할 때 용기를 가짐. 5. 언어 전략 5. 감사와 관찰 습관. 하루 마무리 5분 감사와 관찰 기록. 오늘 가족, 친구, 공부, 투자 중 감사한 점은 무엇인가? 심리적 부와 긍정적 사고 강화. 작은 기회와 가치를 발견하는 눈 생성. 6. 언어 전략 6. 문제 해결 대화. 문제를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해결책 중심으로 대화. 프로젝트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 향상. 가난의 사고방식 문제 회피에서 탈출. 7. 언어 전략 7. 가족 재무 회의. 정기적으로 가정 재무 투자 상황을 공유. 이번 달 우리는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돈을 배우는 실전 환경 제공. 자연스럽게 재정적 의사결정 경험. 8. 전략 적용 팁. 짧게, 반복적으로 한 문장씩 매일 반복. 아이 참여 유도. 아이도 직접 문장을 만들고 말하게 함. 행동과 일치. 말과 부모의 행동이 일치해야 효과 극대화.
긍정적 강화 아이가 실천하면 말로 칭찬하고 기록.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 장에서 가난을 만드는 말의 힘을 확인했고, 둘째, 셋째 장에서는 부를 만드는 말과 습관을 배웠습니다. 넷째, 다섯째 장에서는 실제 스토리로 확인했고, 여섯째 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실천할 언어 전략을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행동입니다. 1. 오늘의 선언문. 시청자 여러분, 큰 숨을 한번 쉬고 따라 해보세요. 낭독하면서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나는 가난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부의 언어를 물려주겠습니다. 나는 매일 도전하고 배우며 가치를 창출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웁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성공을 격려합니다. 나는 부와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주세요. 이 한 문장이 오늘부터 세대를 바꾸는 힘입니다. A. 반복의 힘. 말은 반복될수록 내면에 새겨집니다. 한 번 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반복하세요. 아이에게 읽어주고, 자신에게 읽어주고, 가족과 함께 외쳐보세요. 말 한마디가 사고방식, 행동, 결과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스스로에게 질문.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말을 아이에게 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했는가? 이 말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부를 만드는가? 그 대답에 따라 내일의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4. 가족과 함께 실천. 아침 선언문 낭독 5분. 점심 짧은 칭찬과 격려. 저녁 감사와 배움 기록 5분. 이 세 가지만 반복해도 아이의 사고방식과 가족 문화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말은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말은 부와 자유, 자신감과 용기를 전하는 씨앗입니다. 나는 가난을 반복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에게 부의 언어를 심는다. 나는 매일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유를 선택한다. 나는 부를 만들고 세대를 바꾸는 부모가 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는 순간 세대의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언어 습관을 실천하세요. 오늘 배운 7가지 가난의 말과 대조해 보세요. 오늘 배운 가족 언어 전략을 따라하세요. 말은 반복될수록 힘이 됩니다. 낭독하며 마음에 새긴 선언문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아이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가난을 끊고 부를 심고 세대를 바꾸는 첫 번째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